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17회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어제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유초등부부터 시니어부까지 총 31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요.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가야금 산조를 연주한 서현수 씨가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경연대회는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재능 있는 예비 국악인을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국악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4부문으로 나눠져 치러진 경연대회에는 미주 각지에서 총 31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17회 국악 경연대회 대상은 대학 일반부에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한 서현수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서 씨에게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1,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중고등부에서 풍건물을 선보인 춤누리 팀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준비하였고요. 어릴 때부터 한국 음악을 좋아해서 듣기도 하고 따라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도 오늘의 결실이 될 것 같습니다. I feel really happy and we worked really hard for it and I'm glad that we won the prize. 심사를 위해 참석한 한국국악협회 홍상덕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국악을 공부해온 것이 느껴졌다며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도 한국에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한편 김미호선, 한정아, 송정학 명의는 축하 공연을 통해 한국 국악의 진수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수석 부의장에 김동영,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18기 민주평통 출범은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26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에 김덕영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평통 수석부 의장직을 제의받은 김 이사장은 처음에는 이를 고사했지만 주변 인사들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일단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18기 민주평통은 당초 7월 1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18기 자문위원들의 위촉이 늦어짐에 따라 9월 1일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도 7, 8월 2달간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회장도 7월 이후에나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위촉되는 제18기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5년을 기다려온 수산물 총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매상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매상들의 피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주 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이 21일 주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2013년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의 공식 요청을 받은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 내 거래 수산물에는 중량과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매상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매상들의 중량 속이기, 횡포, 근절을 막기 위해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우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장은 오랜 기간 기다린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꼭 법안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180일 이후 시행됩니다.
뉴욕시 한인단체들의 시 지원금이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7%나 삭감되면서 한인단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일보가 2018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에서 지원단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시정부로부터 지원을 승인받은 한인단체는 뉴욕가정상담소와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민권센터 등 총 9개 단체에 23만 500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7%가 감소된 것입니다. KCS는 휘관 건립에 사용되는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4만 8,5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지구 한인 상록회도 2만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아예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지난해 각각 2만 1,000달러와 5,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 지원금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대뉴욕 노인복지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에 각각 5,000달러와 12,500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와 퀸즈 한인회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소폭 증가했으며 가정문제연구소와 한미 헤리티지 재단, 민권센터는 지난 회계연도와 지원금이 동일했습니다. 한편 한인단체 23선거구의 베리 그로덴칙 시의원이 8만 2,500달러, 피터 쿠 시의원이 7만 3,0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22일 상원이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은 높습니다. 특히 무보험자가 4,900만 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백악관은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6일 연방 상원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까지 총 4,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재 무보험자보다도 2,200만 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에서는 이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 무보험자가 예상됐었습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 2,7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2,8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하원 모두의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가입 확보 여부입니다.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트럼프 케어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사들의 손실분과 정부 보조 등을 감안하면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 절감이 예상되고 하원 법안에서는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분석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손실 발생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서는 최소 63일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됩니다. 큐니가 재정 악화 상태에서도 흥청망청 후원금을 뿌려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원금 집행 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6일 큐니가 퍼레이드 한 건 후원에 2,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자선단체 연례기금모금 행사 후원, 시민단체 조찬 모임이나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 등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에서 15 회계년도 기금모금 행사와 조찬 모임에 기부한 액수가 총 13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중반 이후 지출한 후원과 기부 금액은 총 4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측은 다양한 민족과 이민자가 많은 뉴욕시 특성상 학생 유치와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를 위해 후원금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후원금 지출은 큐니 리서치 파운데이션을 통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나 견제 장치 없이 지난해 사임한 리사 코이코 총장이 임의로 결정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학교 측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출은 집행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연방과 주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먼 여행길을 달려왔는데 예약한 숙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찌어찌해서 환불을 받는다 쳐도 피해는 돈뿐이 아닙니다. 최근 가짜 에어비앤비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허위로 리스팅을 올리고 계약을 한 뒤 이용객들의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사기 행위는 에어비앤비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가짜 웹사이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숙소 리스팅을 발견하고 예약을 했지만 이메일을 리스팅을 올린 사기꾼에게 보낸 것입니다. 또 사기꾼은 에어비앤비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가짜 웹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회신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객들은 결국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외부 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밖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기 유형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선급금 사기, 피싱 사기, 여행 사기, 초과 지급 사기 등 다양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앞으로 사기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대부분 타운에서 지난해 재산세는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각 타운 정부의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 세무국이 발표한 2016년도 각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9,090로 전년 동기 대비 2.7% 인상됐습니다. 특히 잉그루드 클립스는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률을 보이면서 5.9%나 인상된 재산세율로 평균 재산세는 $12,496를 기록했습니다. 세들브룩 타운십의 경우에도 5.7%가 올라 평균 재산세가 $8,484에 달했으며 페어뷰는 5.6% 올라 $9,186로 조사됐습니다. 테너플라이는 3.2% 인상돼 $19,868, 리치필드는 3.6%가 올라 $8,708로 나타났습니다. 포트의 경우 전년보다 불과 0.1%가 인상되는데 그치면서 $1,306로 나타났으며 레오니아는 재산세가 오히려 0.1% 감소해 $12,049였습니다. 뉴저지주 전체로는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가 $196 더 늘어나면서 2.3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산불까지 잇따라 발생하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산타클라리타 지역 14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플라세리타 캐년 로드 인근에서 한 차량이 나무를 받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후 산불로 번져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산불은 남가주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인근 14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870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400여 명의 소방관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약 6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애리조나주 프레스코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940에이커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 주 법이 엄격해 주민들의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샌디에고 주민 에드워드 페루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루타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신청했지만 당국이 총기 소지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에서 40여 개의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델라웨어, 하와이 등 10개 주는 총기 소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개와 고양이 고기의 유통을 세계적으로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과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지명됐지만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스팅스 의원은 지구촌에서 매년 약 3천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인간에 의해 소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 보고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은 지난해부터 갱신이 의무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는 특히 갱신 신청 접수 기간을 3개월 앞당겼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에서 16년 3년 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또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입니다. 영주권 신청 양식 I-485가 변경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웹사이트에 새로운 I-485 양식을 게재하고 26일부터는 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60일간은 2017년 1월 17일자 양식도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부터는 새 양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새 양식은 외형적 포맷을 보기 쉽게 했고 설명도 추가했으며 세분화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마약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던 한인 48세 이재 씨의 상고심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유죄 시인의 중대성을 알지 못한 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시인한 유죄는 효력이 없다며 추방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마약 판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추방을 우려했으나 변호사는 마약 판매 혐의가 추방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무덥지 않겠으며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곳에 따라 번개를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